길게 만들었어요, 엄마? 네 나이가 벌써 16이잖니. 이렇게 옷을 길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다면 차라리 16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옷이 그리 긴 건 아니란다. 세상에 밴들라. 인천 올라가서 옷 입은 것 좀 봐. 다 큰 처녀가 짧은 공주 원피스나 입고 다녀서는 안 돼. 하지만 저에겐 그것보다는 이 짧은 원피스가 더 잘 어울리는걸요. 제발 한 번만 더 입게 해주세요, 엄마. 제 나이가 17이래도 그 옷은 저한테 잘 맞을 거예요. 다음에 거기에 치맛단만 좀 내리면 되겠는데요. 아가, 나도 널 지금 모습 그대로 붙잡아 두고 싶단다. 하지만 이 또래 여자애들 좀 봐라. 걔네들은 볼품 없고 아직 성장이 좀 둔한 편이지만 넌 그 반대야. 만약 네가 다른 애들보다 볼품 없어진다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누가 알아요? 혹시 제가 이상이 없을지. 밴들라, 너 무슨 소리를 하니?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엄마, 그런 생각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래, 이 옷은 옷장 속에 걸으렴. 내년에 레이스로 덧단에 달아줄게. 춥지만 않다면야. 아참, 너 때문에 좋은 소식에다 까먹을 뻔했구나. 밴들라, 어젯밤에 황새가 드디어 네 언니를 찾아왔단다. 이번에도 또 귀여운 사내 아이를 데려왔어. 사내 아이를요? 우와, 멋지다. 아, 그러려고 언니가 오랫동안 독감에 걸린 거구나. 지금 당장 아기 보러 갈래요. 근데 사내 아이를 데려온 황새는 아직도 있대요? 황새는 곧바로 날아가 버렸대. 그럼 황새가 가기 전에 빨리 얘기해주지 그랬어요. 전 황새가 창문으로 오는지 굴뚝을 통해서 날아오는지 엄청 궁금해요. 그건 언니한테 물어보렴. 언니가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야. 언니가 30분이나 황새하고 얘기를 했으니 말이야. 엄마, 언니는 3년 전에 결혼했고 전 벌써 두 번째로 이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내지 마세요, 엄마. 세상에서 제가 물어볼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그런 걸 물어본다고 꾸짖지 말고 대답해주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제 나이가 16인데 아직도 황새나 믿으라고 요구하실 순 없어요. 하지만 아가, 그건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 나더러 너에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죠, 엄마?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쁜 건 전혀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돼, 밴들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럼 난 지금 당장 뛰어가서 우리 집 굴뚝 청소부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너네 사는 짓이야. 맙소사. 그래, 내가 졌다. 좋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해줄게. 그렇지만 오늘은 안 돼, 밴들라. 내일 아니면 모레. 오늘 말해주세요, 엄마. 지금요. 밴들라, 난 정말 그런 짓은 못하겠다. 왜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엄마? 제가 엄마 발밑에 꿇고 앉아서 무릎에 기댈게요. 엄마는 담요로 제 머리를 덮고 얘기하세요. 이 방 안에 엄마 혼자 계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꼼짝도 안 할게요. 제발요. 그래, 말해줄게.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해주마. 잘 들어봐, 밴들라. 듣고 있어요.
얘야단. 못하겠다. 난 책임 못 지겠어. 사람들이 날 감옥에 넣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널 내게서 떼어낼지도 모르고. 용기를 내세요, 엄마. 그래, 알았다. 여자가 아이를 가지려면, 듣고 있니? 네, 엄마. 아이를 가지려면 말이다. 여자는 해야 해. 자기와 결혼한 남편을 해야 한다고. 오직 그만을 사랑해야 돼. 그래, 그만을 사랑해야 한대. 그 남자를 가장 사랑해야 한단다. 벤델라, 네 나이에는 아직 사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다. 이제 알겠지? 그런데 그게 다예요? 맹세 다야. 아, 하느님 없어서. 이제 얼른 언니한테 내려가. 엄마! 그 정도 얘기는 저도 알고 있다고요. 너에게 신의 가와 축복이 있기를. 시간이 날 때 이치마이 레이스를 한 편 더 팔아줘야겠다. 게오라그 다시. 알마 비르기까나 트로예케 프렌마모리스. 나는 전쟁과 한 남자 아이네이아스를 노래하노라. 좀 났군. 이어서 해봐. 이탈리안 파토 프로푸구스 라비니아케 베네디토라. 그는 운명에 떠밀려 트로이의 해안에서 이탈리아와 라비눔 해안으로 처음으로 도착한 자였다. 한셀레르곤 그다음. Multum ille et terris iactatus et artu, 비스페름 사이베 네모렘 이오니우스 오비람. 아이니아스는 신들의 뜻으로 그리고 무서운 헤라의 분노 때문에 육지와 바다에서 크게 고난을 겪었다. 좋아요, 한셀로. 모리츠 슈티펠곤. 슈티펠곤. 네. 계속해, 모리츠 슈티펠. 네. 몰타 카우케 에트. 그는 많은 고통을. 뭐? 벨로 파투루스. 전쟁에서까지 겪었나? 벨로파트루스? 벨로 파투루스. 전쟁에서 겪을 거다. 파스루스. 벨로파스루스. 그럼 신성한 아이네아스가 아직 겪지도 못한 전쟁에서 고통받을 미래를 예견했단 말인가? 슈티펠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나? 모리 슈티펠, 올라가. 선생님 잠시만요. 뭐죠, 멜키어 가보군? 문장을 해석할 때 벨로 파스루스를 그래도 꽤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멜키어 가보군. 우리는 이거를 추측하고자 여기는 게 아니었어요. 모리츠 슈티펠군은 오류를 범했어!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오르죠. 선생님, 벨로 파스루스를 일종의 비유라고 보면 어떨까요? 아이네아스가 바다에서 많은 고난들을 겪어왔고 로마를 세우기까지 또 겪게 될 앞으로의 고통을 암시하는 비유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멜키어 가보군. 세르비우스, 아룰로스 켈리우스의 시대부터 아니지, 버들이 죽는 순간 이후부터 이들이 쓴 문장의 의미에 대한 억측을 논하는 수없이 많은 비평문들이 이미 이 세상에는 쓰레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네. 죄송하지만 선생님, 그럼 선생님 말씀은 더 이상의 비평적인 생각이나 해석의 여지가 불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학교를... 내 말은 모리츠 슈티펠군은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모리츠 시티 8군의 오류를 수정하고 수업을 계속 하는 거다. 알겠나, 멜키어 가보군? 멜키어 가보. 네, 큰일 모르고 선생님. 물타카우케트 벨로 파수스. 그는 전쟁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둠콘데레 노르베. 로마리에 세우기까지. 수고했네, 저분들. 자, 이제 임페르트 아니모 스피레스케 데우루, 신들의 정신과 힘을 불어넣는다는 구절이 포함된 아이네아스 서사시 7줄을 장문 분석 해오도록. 숙제를 또 내줘. 이거 얼마나 된다고? 야, 한텐, 너 숙제 다 했냐? 개우루. 당연한 거지. 맥혀. 고마워. 좀 오늘은 내줘. 아니야, 별거 아닌 거야. 그래도 정말 미안해. 네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이네아스가 받았던 고통을 생각해봐. 그래도 내가 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벨로 파토르스. 파수스. 파수스. 맥혀, 너 집 가냐? 아니, 겨루그. 산책이나 가려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어두울 때 산책하면 안 되는 일화도 있어? 중앙 아메리카 루이 15세 호머시 60회 연립방정식 37개. 지겨운 숙제. 이 라틴어 전문 분석만이라도 내일까지가 좋을 텐데. 숙제 말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지. 난 간다. 공부해야 돼. 나도. 모두 잘 가. 정말 알고 싶다. 우리가 대체 뭘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지. 태어났고 마찰을 끄는 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도대체 뭘 위해서 학교를 오는 거지? 바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야.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바로 납치하기 위해서지. 7명은 떨어져야 해. 왜냐하면 상급반에 60명밖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아빠만 아니었다면 오늘이라도 짐을 싸서 알토당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확 튀어버렸을 텐데. 그냥 우리 다른 얘기 하자. 고양이다. 맥혀. 저기 높게 꼬리 들고 지나가는 까맣고 어두운 고양이 보여? 좀 불길한데? 넌 징조라는 걸 믿어? 잘 모르겠어. 그건 저쪽에서 왔지만 그 자체로 어떤 해답을 주진 않잖아. 내 생각에 징조라는 건 종교적인 광기에서 튀어나온 스킬라이자?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야. 스킬라를 지나가느냐, 카리브디스를 지나가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퇴양난인 거지. 자, 우리 그런 건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여기 너도밤나무 밑에 앉자.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지금 난 저 숲속의 드리아드 요정이 돼서 그냥 밤새도록 흔들거리면서 그네 타고 싶다. 벌써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해졌어. 맥혀, 넌 그런 생각 안 들어? 인간의 수치심은 오직 교육의 산물이라고 말이야.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제도 곰곰이 생각해봤어. 만약 너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옷을 홀랑 벗어난다고 생각해봐. 나도 너랑 동시에 옷을 벗는 게 아니라면 넌 쉽게 옷을 벗지 못할걸? 그러니 인간의 수치심은 어쨌거나 교육의 산물이지 않을까? 우린 모두 교육의 부산물이잖아. 생각해봤는데 만약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낳으면 난 그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같은 방에서
가능하면 한 침대에서 자게 할 거야. 아침 저녁으로 서로 옷 갈아입는 걸 도와주도록 하고, 그리고 날씨가 더울 땐 남자이고 여자이고 할 것 없이 짧은 흰색 옷을 입게 할 거야.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다면 우리들보다 부끄러움에 대해 훨씬 더 안정되어 있을 게 틀림없어. 나도 그럴 거라 믿어, 모리. 다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다 만약 여자애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 어쩌지? 어째서 임신을 해? 그 점에 있어서 난 어떠한 본능을 믿어. 예를 들어 숫고양이와 암고양이를 어릴 적부터 한 곳에 가두고 외부 세계와 격리시켜. 다시 말해 그것들을 완전히 본능에만 맡겨놓았을 때 암고양이는 조만간에 임신을 하게 되거든. 아무것도 걔네한테 알려주지도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자애들도 비슷한 나이대가 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야. 여자애들 있고 그렇게 정확히 판단할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뭐 어쨌든 가정할 수는 있을 거야. 그리고 호기심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잠깐 질문할 게 있는데 뭔데? 대답해 줄 거지? 물론이지. 정말? 손을 얹고 맹세할게. 뭐야? 뭐리? 너 장모였었니? 그냥 솔직하게 말해봐. 여기 듣는 사람. 맞네. 아무도 없어. 나 사실은 밤새 끔찍하고 어두운 환상에 시달리느라 꿈 말하는 거야? 지난 겨울엔 내가 우리 숲의 롤로를 사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죽도록 채찍질하는 그런 끔찍한 꿈을 꿨어. 내가 이제까지 꾼 꿈 중에서 가장 최악의 악몽이었어. 너 괜찮아? 진짜 악몽이야. 하늘색 스타킹을 입고 교탁 위로 올라가는 달인의 꿈이었어. 혹시 너도 그런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환상을 겪은 적 있어? 그런 꿈? 물론이지 머리. 게오르그는 자기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꿨대. 정말? 그 교탁 옆에서. 그날 밤이후로 내가 얼마나 시달려야 했는지 이젠 알겠지. 양심의 가책에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건 죽음과도 같은 불안이었어. 맙소사. 난 내가 불치병에 걸린 줄 알았어. 내 속에서 무슨 병이 났다고 믿었어. 결국은 내 인생을 회사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 조금 부끄러웠지?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 아니, 넌 나보다 한 살이 어리잖아. 나이는 상관없어 머리. 내 경험에 따르면 이런 환영들이 처음 나타나는데 정해진 연령층은 없어. 그 키 큰 노란머리 네브리코 남자 알지? 걔는 나보다 3살이나 더 많은데 아직도 카스테라 케이크나 살구 젤리 같은 거만 꿈꾼대. 확실한 건 이 문제를 나는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내 부모님은 나보다 100배 훌륭한 자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내가 나와가지고 난 정말 어쩌다 이런 카리브니스 소용돌이 안에 빠지게 됐는지 모르겠어. 너 정말 모르는구나. 어떻게 알겠어? 난 닭이 알을 낳는 건 보았고 엄마가 나를 배에 품고 있었다고만 했지. 하지만 그걸로 설명이 충분해? 나 10살 때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하트형 카드를 뒤집었을 때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 지금은 그런 감정은 사라졌지만 대신 여자애들하고 얘기할 때면 어떤 혐오스러운 생각과 느낌이 들어. 멜키어, 난 그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모두 말해줄게 모리. 난 책이나 화보에서 또 자연을 관찰하면서 알게 됐어. 그런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난 그 덕분에 종교적인 억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다 결국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거든. 난 마이어 백과사전 A부터 Z까지 훑었지. 그냥 단어밖에 없었어. 단 한 줄의 솔직한 설명조차 없었어. 이 수치심, 가장 가까운 인생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백과사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너 걔 2마리가 교미하는 걸 본 적 있어? 아니, 맥혀. 오늘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난 아직 중앙 아메리카 루이 14세에 공부해야 돼. 거기에 호모연시 60회, 방주에 37곡해. 라틴어 전문도. 내일 또 여기저기서 매를 맞겠지만
공부를 잘 해내려면 황소처럼 무직하고 미련해야 해.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네가 쓴 틀린 단어 몇 개만 수정하면 큰 문제 없을 거야. 우리 엄마가 레몬 차를 끓여주실 거고 우리는 편안하게 생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야. 난 안 돼. 나 편안하게 생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부탁인데 글로 적어줄래? 네가 알고 있는 걸 적어줘. 명확하게. 그리고 내 체육 시간에 내 책상에 끼워 넣어줘. 난 그걸 집에 갖고 갈 거야. 그게 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치 말이야.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걸 발견하게 될 거고 난 필요한 눈으로 읽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래, 알겠어. 괜찮다면 거기 구석에 그림도 좀 그려주고. 전부 다? 전부 다! 나 진짜 공부해야 돼. 안녕. 잘 가, 보리. 다리 있는 곳으로 갈까? 아니야, 지름길로 가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안센 손잡기. 아 진짜 싫어. 아니 마르타 조심해. 다운 머리가 다 풀어지는데? 풀어지라고 해.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난 너처럼 머리를 풀어서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집에서만 머리를 빗어야 해. 그럼 내가 내일 종교 시간에 변하지 않는 자는 잘 되나니를 암송할 때 가위로 그 머리 잘라줄게. 이미 충분히 맞고 산다고. 어? 뭐? 마르타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날 때려서 허리도 못 피게 할 거고 엄만 날 4일 동안 굶길 거야. 저번에 아빠가 내 머리채를 잡아서 날 침대 밖으로 끌어냈어. 그래서 난 엎어졌고 땅바닥에 누워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어. 그랬더니 아빠는 내 셔츠를 쫙 찢어버렸고 난 문 밖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내 모습을 봤어. 그럴 리가. 거짓말이지 마르타. 난 너무 추워서 관문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자루 속에서 자야 했어. 난 죽어도 집 밖에서 못 잘 거야. 마르타 너 대신 내가 자루 속에서 자고 싶다. 너희 엄마는? 그냥 보고만 계셔? 우리 집엔 규칙이 있어. 아빠 말은 절대 거스르면 안 된다. 내가 너라면 벌써 오래전에 집을 나왔을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라도 얘기해볼까? 안 돼, 밴들라. 그런 말은 쫓겨날 거야. 내가 만약 가출한다 해도 어디로 가겠어? 난 1세처럼 되기 싫어. 지금 1세가 어떻게 됐나 봐. 지금 어디 살고 누구랑 같이 사는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널 자주 때려? 아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뭘로 때리는데?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아빠가 말은 안 해도 때리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마르타, 우리 삼촌이 그랬어.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귀한 자식은 매 한 번 더 때린다고. 난 자식들을 낳으면 잡초처럼 자라게 할 거야. 잡초는 신경 쓰지 않아도 키도 크고 무성하게 자라. 근데 화단의 장미는 줄기에 매달린 채 여름마다 점점 더 빈약하게만 피어나잖아. 그러니까 내 아기들은 꼭 잡초처럼 자라게 할 거야. 꽃이 아니라. 내 아이들은 완전히 장밋빛 옷을 입힐 거야. 장밋빛 모자, 장밋빛 원피스, 장밋빛 구두.
양말만은 밤처럼 까만 양말을 신기고 산책할 때는 아이들이 내 앞에서 행진하게 할 거야. 아마 엄청 근사하겠지? 저 애는 머리가 아주 좋대. 근데 너 아직도 멜키어랑 친구야? 쟨 마음만 먹으면 전교에서 1등 할 수 있대. 큰 행복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마가 잘생겼지. 하지만 제 친구가 더 깊고 매력적인 눈을 가졌어. 저의 친구? 설마 모르치 슈피드 말이야? 걔 멍청해. 난 걔하고 언제나 이기고 잘 통하던데. 멜키어 과거가 전에 나한테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어. 이 세상 어떤 것도 전혀 믿지 않는데. 에이 설마. 아 진짜라니까? 거짓말이지? 야, 나트, 너가 모리치 봤냐? 야 개오르고 그 너도 봤냐? 야, 친놈인 줄 알았거든. 야, 그걸 숨어? 그 퇴학감이야 그거는. 야 나랑 나랑 못 만나면 죽네. 쪽팔린 새끼. 그니까 진짜. 모리치 본 사람 있어? 걔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야, 아마 여기 오려면 시간 꽤나 걸릴걸? 내가 모리치라면 자살했다, 자살!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짓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고? 실수. 자! 자! 게으르그님이 말해주지. 개오르그 모두 다 아는 거 뭐하러 말하니? 아이씨. 그건 그래.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모르치 슈테펠이 교무실에 침입해서 침입. 교무실에? 아 그래, 라틴어 시작했다니 바로. 걔가 의도적으로 마지막까지 나왔다가 지 혼자 나온 거야. 내가 복도를 지나올 때 모르치가 교무실 문 여는 거 봤어. 거짓말! 아마 사실이 밝혀지면 선생님이 가만두지 않으실걸? 모리치 올라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도 걔 이미 성적이 바닥이야. 퇴출당할걸? 그러니까 야, 저 새끼 온다. 백지장같이 창백한데? 모리치, 너 괜찮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 열나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 심장이 환호하고 있어. 야, 너 설마 들켰냐? 나 중간고사 통과했어, 멜키야. 아, 이제 세상이 멸망해도 좋아. 통과했어. 내가 진급할지 누가 알겠어. 난 지금도 모르겠어. 20번이나 해봤어. 믿을 수가 없어. 하느님이 계셨어. 나 통과했다. 아, 모르겠어. 기분이 이상해. 너무 행복해서 죽어버릴 것만 같아. 멜키야, 내가 해낼 거라 생각은 했어? 축하해 모리치. 너가 무사히 빠져나온 걸 운 좋게 생각해. 너 몰라, 한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3주 전부터 그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지옥 구덩이를 보는 것 같았어. 근데 오늘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아무것도 날 붙잡을 순 없었을 거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난 책상 앞에 서 있었고 내 손은 성적표를 펼치고 있었지. 그리고 발견했어. 내내 난 떨고 있었어. 그 시간 내내?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지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어. 모리치, 개오르고도 통과했니? 한쌤, 겨울이군. 너도 똑같이 통과했어. 야, 그렇다면 너 잘못 읽은 거야. 너랑 나랑 같이 61명인데 상대받은 지 60명밖에 갈 수가 없어. 틀림없이 제대로 읽었어, 겨울이군.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잠정적으로겠지. 다음 석달 동안 누가 자리를 누구할지 가려질 거야. 불쌍한 겨울이군. 내가 그 자리에 얻는 다이아 5만큼 걸게. 넌 가진 게 없으니 네 돈을 잃게 하진 않을게. 오 하느님,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들 믿건 말건 진짜 아무런 상관없어. 난 알아.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내가 통과하지 못했다면 바로 기절했을 거야. 병신 겁쟁이 새끼. 너 저따 헛소리를 믿냐? 잘해봐.
애들은 그냥 떠들라고 해. 가자, 모리츠. 모리츠? 맥혀. 어. 나 진짜로 열심히 할 거야. 정말로. 그래, 모리츠. 난 결국 네가 해낼 걸 알아. 가자. 나가자. 나가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크넨브루크 선생님. 조넨시티 교장 선생님? 멜키어 가보와 같이 우수한 지적 수준을 지닌 젊은이가 아주 우수하죠. 학생들 중 가장 우수한 학생이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시시덕거리면서 그런 녀석과 함께 어울리고는 그 녀석 누구더라? 그 녀석 신경쇠약인 전응아. 모리츠 시티페리어? 신기하게 이번 중간고사 통과했더군요. 걱정 마세요. 책정을 한 건 바로 접니다. 상급반에 61명을 진급시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상급반 정원이 딱 60명인 게 참 다행이에요. 5월 16일. 문제는 수치심이다. 도대체 수치심이란 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 비참한 그림자는 왜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까? 암고양이가 숫고양이와 교미할 때도 수치스럽다고 느낄까? 왜 인간만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걸까? 내 생각에는 수치심이란 교육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도 목사님은 여전히 그의 모든 설교에서 수치심은 죄인의 본능이라고, 그들의 타락한 본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맹목적으로 주장한다. 이것이 내가 교회에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이다. 멜키야, 네, 엄마. 모리츠 시티페리 널 보러 간단다. 모리츠? 안녕 맥혀. 이제야 좀 기분이 괜찮아지네. 오늘 아침에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어. 잠에서 깨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이 그리스어 동사였지. 아침을 먹으면서 학교 가는 길 내내 지겹게 동사 변화를 외웠어. 현기증이 나서 눈앞이 노래질 정도로. 그리고 독일 문학 시간에 또 술 취한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처럼 잠들었어. 연로하신 아펜 슈베르트 선생님께서 내 귀를 잡아당기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새벽 3시쯤 지나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책에 펜 자국이 번져 있었어. 엄마가 나를 깨웠을 땐 창밖에 라일락 나무에서 집박이가 예쁜 소리로 지저귀고 있더라. 난 또다시 말할 수 없이 울적한 기분이 됐어. 넥타이를 매고 빗으로 머리를 빗었지만 무언가 내 본성으로부터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담배 한 대만 하실까? 됐어. 이런 식이라면 난 내 머리에서 두 눈이 튀어나올 때까지 공부하게 될 거야. 게오르그는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겠지.
걔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진 않으시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낙제하면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실 거고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갈 거야. 오늘도 쪽지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차라리 결핵에 걸려서 시험을 못 보게 해달라고. 얘들아. 자, 여기 차 좀 마셔. 어머, 모리츠, 안색이 안 좋구나. 괜찮니?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엄마, 모리츠가 실은 밤새도록 공부하느라 그래요. 모리츠, 건강 조심해야지. 그 나이 때는 고대 그리스어보다 건강을 챙기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란다. 그런데 무슨 책을 읽고 있었니? 괴테의 파우스트요. 벌써 읽었니? 아직 끝까지 못 읽었어요. 지금 발프루기스의 반 부분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너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읽었을 텐데.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이 들어있는 책은 처음 봤어요. 그래도 멜키어, 너희들이 읽기엔 내용이 좀... 저희 둘이서 같이 읽어요. 그러면 이해하기 아주 쉬워져요. 그래. 하긴 그래도 이젠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할 만한 나이가 됐지. 유의해야 할 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도 엄만 그 어떤 교육자의 방법보다는 언제나 너를 더 믿을 거란다. 얘들아,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렴. 우와, 너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아들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는 걸 발견하시기 전까진 말이지. 아마 그레텐과 그녀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청순하고 착한 소녀였던 그레텐이 결혼도 하지 않고 파스트의 애를 임신했잖아.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큰 죄니까. 사회에서 버림받고 결국 감옥에서 죽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가치는 단순히 그런 야하고 근기적인 이야기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파우스트는 그레텐에게 결혼을 약속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녀를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난 그의 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면의 문제와 고찰이야. 파우스트가 단순히 금기시대 행동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보단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고민하고 결국 죄책감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단 거지. 보면 금기된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더 큰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봐봐. 사람들이 격렬이라도 하듯 자극적인 것, 성적인 것에만 열광하잖아. 마치 온 세상이 페니스와 버자이너, 그저 생식기에만 홀려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맥혀. 나도 그런 것 같아. 네가 전에 줬었던 글을 본 뒤로 점점 더 그래. 얼마 전에 책을 열었더니 페이퍼가 내 발 앞에 떨어졌어. 난 방문을 잠그고 그 글을 쭉 훑어 내려갔어. 네가 여자에 관해 썼던 그 페이퍼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돌아. 그게 정말이야? 응. 아, 맥혀. 나 진짜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 이제 모든 게 10배 더 복잡해졌어. 이젠 단순히 스토킹만 날 괴롭히는 게 아니라 대형순이 날 괴롭히고 있어. 맙소사. 아, 이제 가만히 있어. 뭐래? 겨울이가 달라있는데? 눈을 깜빡이며 저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 위에 우리 같은 존재가 있지 않을까 꿈꾸는 자는 어리석다.
그보다는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 부지런한 자에게 이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 무엇 때문에 영혼 속을 헤매고 다녀야 한단 말인가? 어떤 순간에도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이 길을 걸어가며 고통과 행복을 맛본다. 오직 노력하는 자만이 자유를 얻으리라. 덴델라 베르크만? 멜키어? 덴델라, 그렇게 했으니까 가지에서 떨어진 숲의 요정 같다. 여기 산에 혼자 뭐해? 아, 성갈퀴를 찾다가 잠깐 졸고 있었어. 엄마가 허브와인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셔서. 넌? 여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생각하기 좋은 나만의 공간이지. 미안. 아니야, 괜찮아. 미안. 아니야, 괜찮아. 덴들라, 우리 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었는데 최근엔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지. 그리고 그때보단 나이가 좀 들었잖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아주 좋아. 오늘 아침에 청소년 단체에 가서 일용 노동자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옷, 그리고 돈도 가져다 줬어. 주로 어머니가 날 보내시지. 기억난다. 우리 예전엔 같이 그 일을 했었잖아. 나랑 함께. 멜키어, 너도 그 아이들 표정을 봤었어야 해. 내가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는지를. 그런데 우리가 했던 작은 자선 활동들 말이야. 정말 주말 학교에서의 그런 활동들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낼까? 그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달리 희망이 있겠어? 그렇긴 해. 난 산업이 그들을 벌써 밀어낸 걸까봐 걱정돼. 있잖아, 나 방금 졸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아이가 된 꿈을 꿨어. 이른 새벽에 거리로 내몰려서 하루 종일 비바람 속에서 구걸하는 꿈.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버지가 요구한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야. 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지만 그건 유치한 애들 동화야. 선생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딸에게 폭력을 써? 그런 건 상상해 본 적 없는데? 아니야, 실제로 그래, 멜키어. 마르타는 매일 저녁 매를 맞아서 몸에 멍든 자국들이 있어. 그 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난 그 애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막 머리에 열이 나고 눈물이 나. 난 일주일만이라도 그 애를 대신해주고 싶어. 그런 아버지는 신고해야 돼. 그럼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야. 난 말이야, 내 평생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매 맞는 게 어떤지 상상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날 한번 때려봤어. 진짜로 내 마음속에 어떤 기분이 들지 궁금해서. 그런다고 애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더 나아지지? 아이를 때린다면 어른들도 분명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나뭇가지로? 무척 아프겠는데? 네가 이걸로 날 때리면? 너를 때려? 그래, 나! 너 날 이걸로 한번 때려볼래? 핸들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절대로 널 때리지 못해. 그래도 때려달라고 하면? 절대 못해.
하지만 부탁이야. 너 멜키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난 맞아본 적이 없는 걸. 평생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뭘? 뭐든 제발 부탁이야. 아무 느낌도 없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럼 내 다리를 때려. 밴드가! 얼른! 제대로 때리고 있는 거야? 그냥 쓰다듬는 것 같은데. 이건? 마르타 아버지, 그 사람은 벨트로 때려. 그가 때리면 마르타는 피가 난다고 멜키어. 이거는? 안 아파. 그럼 이거? 안 아파. 이래도? 안 아픈데. 하나도 안 아파. 이거는! 모리츠에게. 그래,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구나. 하나도 놀랍지 않구나. 낙제라. 그래서 네 엄마와 날 따라 뭘 어쩌라는 거냐? 네 엄마는 어떻게 교회 가고 나는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 이젠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낙제라니. 차라리 내 아버지가 살아서 이 꼴을 보지 않으신 게 정말 다행이다. 친히 아는 슈티펠군. 친애하는 슈티펠군, 자네가 내게 쓴 편지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어요. 모리츠 군이 생각한 것보다 이번 시험이 안 좋게 나와서 다음 학기에 진급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메리카로 도망치는 건 전혀 좋은 해결책이 아니랍니다. 만약 그렇다 해도 모리츠 군이 부탁한 대싹을 마련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1,000면 되는데 내 상황도 다 알고 있으면서. 슈티펠군, 이렇게 거절하는 걸 애정이 식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리츠의 즉흥적 충동을 내가 따르려고 든다면 그건 친구 어머니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거예요. 원한다면 부모님께 편지를 날게요. 두 분께 슈티펠군이 지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과 이 상황을 너무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심히 해칠 수도 있음을 납득시켜드릴 수 있어요. 흉부락지고 한다는 게 설교야? 걱정하는 척.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만약 도망치는 게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
나를 향한 그 은근한 협박이요. 모리츠 슈티펠군, 학교 성적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성적이 좋지 못했던 나고자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경우는 아주 많답니다. 그러니 고개를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슈티펠군. 답장을 기다릴게요. 변함없이 애정어린 응원을 보낼 멜키어 가보어의 엄마, 페니 가보어가. 날 걱정하는 척, 다 이해하는 척, 가증스러워. 그래, 다 연기였던 거야. 갈 곳이 없네. 더 이상 바뀔 건 없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모두 널 찾고 있어. 저리 가, 제발. 곧 있으면 소나기가 올 거래. 여기 누워서 계속 심통이나 부리고 있을 순 없을걸? 나가. 모두 다 교회에 있어. 성 미카엘 축제 때 부를 성가리 여자를 한대. 그래, 알겠어. 네 친구 모리츠 슈티펠이 안 왔어. 하루 종일 안 보이더래. 이미 연습을 다 끝냈나 보지. 날 좀 내버려 둬, 그냥. 멜키어, 그날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네가 나한테 화내는 이유도 알고 있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알려고 하지 마. 그리고 부탁인데 사과하지 마. 우린 둘 다 헷갈렸을 뿐이야. 우린 둘 다 다 몰랐어.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마, 제발. 나야. 다 내가 그런 거야. 널 때리기 시작했을 때 내 속에서 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나도 그랬어. 하지만 내가 널 아프게 했어. 그래. 그래도 여전히 그냥 제발 가. 지금 나랑 같이 들판으로 나가지 않을래? 멜키어?
여긴 너무 어둡고 답답해. 우리가 배들 때까지 그쪽을 뛰어다니자. 잠시나 죽어도 다리 흙탕물에 빠져도 상관없어. 나랑 같이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날 용서해 줄래? 지금 난 심장 소리 같이 들려. 나도 그 심장 소리 들려. 이렇게. 잠깐만. 맥혀. 근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뭐가 안 되는데? 어? 뭐가 안 돼? 사랑? 사랑하는 거? 난 몰라. 그런 게 있긴 해? 그럼 난 심장 소리 같은 거. 너는? 나도 분명 숨소리도 느껴져. 어디서든. 그 나뭇잎 그리고 여기서도. 아무래도 난 이 세상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남들이나 자기들끼리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지. 막 태어났을 때 내 모습은 어땠을까? 천진난만했겠지? 그런데 자라면서 난 부모님을 이쁘게 해드리지 못했다. 난 정말 멍청한 아이가 틀림없어. 날씨가 좋네. 사장과 멜로디처럼 아늑하다. 멜키어가 내 간이에 화환을 놓겠지. 신부님은 부모님을 위로할 거고 아마 비석은 세우지 않겠지. 섭섭해하지 말아야지. 기념비라는 건 산자를 위한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니까. 작은 나비가 되어 하는 일을 끝없이 날 것이다. 마음속 고민은 하나 없이 강가를 따라 쭉 하늘 높이 날아야지. 아니면 여름바람이 드는 것도 멋지겠는데? 더 이상은 슬프고 싶지가 않다.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 이젠 슬프지도 않아. 더 이상 울진 않을 거야. 모리츠 슈티페? 일세! 놀랬잖아! 너 뭐 잃어버렸니? 뭐 찾고 있구나.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 뭘 잃어버렸는데?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왜 찾고 있는데? 넌 지금 어디서 지내? 프리아피아 예술가 집단 알지? 어, 노를, 페렌도르프, 카딘스키, 렌츠, 랑크 그 모든 사람들 집에서 지내고 있어. 갈 만한 집은 이미 다 갔어. 아, 페렌도르프 그 사람은 진짜 못됐어. 지난번에 내가 그 사람 물감 튜브를 실수로 밟았거든? 그랬더니 팔레트를 내 머리에 던지더라고. 난로 뒤에 스케치한 게 하나 있길래 난 얌전히 있어? 아니면 이걸 찢어버릴 거야! 라고 했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내게 격렬하게 키스하더니 페인트 붓을 들고 내 온몸을 색칠하기 시작했지. 그런 사람들이야 뭐 뻔하지. 집에서는 걱정 안 하니? 신경 안 써? 아, 모리츠. 한 번은 우리 모두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셨어. 난 기절해서 길 속에 쓰러졌고 밤새 인사불성인 채 거기 그냥 누워있었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구스타브 바움이랑 지냈지. 오늘 아침에 그가 총으로 날 깨우기 전까지 말이야. 총알을 가득 장전하고 내 가슴에 대고는 꼼짝하면 쏜다. 그러는 거야. 진짜 소름 돋았다니까. 그런데 넌 어떻게 지내, 모리츠? 아직도 학교 다녀? 이번 학기는 끝났어. 그렇구나. 참, 밴들라는 어떻게 지내? 오랫동안 보질 못해서. 너도 알다시피 난 학교에 안 간 지 오래됐잖아. 아, 멜키어는? 걔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 녀석은 여전하지. 뭐. 모리츠, 우리 집으로 뛰어가서 해적놀이 하던 때 기억나? 벤들라 베르크만, 멜키어 가보, 그리고 너랑. 난 이제 돌아가야겠어, 일세. 우리 집까지만 같이 가자. 그러고 나서는? 묻혀있던 장난감 말들을 꺼내서 예전처럼 애들이랑 같이 놀았었던 그때처럼 노는 거야. 우리 재밌게 놀던 때가 있었지. 모양 차막 속에 숨어서. 예전처럼 내가 네 머리를 빗겨주고 뽀글뽀글 머리로 파마해주고, 아, 또 내 장난감 목마도 태워줄게.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면 되잖아. 버디렛이 80줄 암기하고 2,000원씩 22개. 거기에 페르시아 사자 왕조에 대한 페이퍼도 써야 돼. 잘가, 일세. 딱 1시간만. 안 돼. 그럼 나 가는 데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자. 정말이야, 나도 진짜 그러고 싶어. 있잖아.
네가 마침내 깨어날 때쯤이면 난 이미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 있을 거야. 안녕 모리츠. 그냥 알았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됐었던 건데. 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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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라리 다행일지도. 이젠 준비 다 됐다. 10분 전만 해도 수평선 전체가 다 보였었는데 지금은 해도 다 졌고 오늘따라 별들도 몇 개 안 보이네. 너무 어두워.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우린 어쩔 수 없이 문화교육부에 죄를 지은 우리 학교 학생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에 이미 우리에게 갖춰온 불행을 속죄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학교를 미래에 유사한 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의 죄 지은 학생이 동급생에게 끼친 비도덕적인 영향에 대해서 훈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자살이나 유행병의 영향을 받는 그런 학교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하지만 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청소년의 도덕적 타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방탕함도 문제예요. 그렇죠. 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학생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문교부는 이 불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살 유행이 번진 김나지움의 학교 중에서 학생 25%가 희생된 학교는 교육부에 의해서 폐교당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충격적인 일 속에서 우리 학교를 보호하는 것이 이 학교를 수호하는 방법일 것이고 보호자로서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한 학생을 정당화시키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학교를 매우 위협하는 태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에 슈발츠 애를 들여보내. 네, 교장 선생님. 헤르만, 얘는 우리 아들이라고요. 15년 동안 당신이 하자는 대로 우린 애한테 자유를 줬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지? 그 결과로 우린 이제 쓴맛을 톡톡히 보게 됐어. 애가 완전히 타락했다고. 보아하니 결국엔 모든 정황들이 죄다 너에게로 향하는 것 같구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겠니? 죄송하지만 그래! 그래야지.
가여운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지 이틀 뒤에 그 애 아버지가 모리츠 슈티펠. 그래 그 모리츠 슈트프리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아들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매우 음탕이 짝이 없는 글을 발견했단다. 이 글이 방금 말했는데 그 모리츠 슈트프리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극단적인 도덕적 타락으로 물들게 한 것이지. 그럼 선생님, 그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글을 전해주었고 우린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글의 작자를 조사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 그 후에 학생들의 필적을 비교했고 전 교사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 결과 멜키어가고 너의 필적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그 선생이랑 작자들은 희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멜키어가 쓴 글은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모두 사실이에요. 우리가 멍청이들의 편에 들어줄 만큼 진실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해요. 순진한 희비를 왜곡해서 애한테 불리한 증거물로 쓰자고요. 난 멜키어를 가마음에 절대 못 보내요. 우리 아들이 타락한 진짜 범죄자들과 함께 갇혀서 지내는 걸 난 못 봐요. 여보, 우리의 의무는 비틀거린 애를 잡아주는 거야. 오늘 아침 그 애가 쓴 편지를 발견했어. 아직 붙이지 못한 편지더라고. 내용은 숲속에서 핸들러 그 여자아이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편치 않았으며 자신이 그 애한테 죄를 지었다 등등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일의 결과를 네가 알게 된다 하더라도 부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이미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을 퇴학으로 오히려 모든 일에 쏘여졌다고. 그리고 그때 화원을 다시 게 원하다면서. 이리 줘봐요. 그래, 읽어봐. 너도 이미 알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는 페이퍼는 무려 20페이지나 달하는 제목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 잠자리의 예술이고 그림과 함께 아주 불결한 내용이 들어있더구나. 호색한 일이 음란 서적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글이었다. 제가 그 페이퍼 앞으로 행동을 바르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건 이미 완전 다른 이야기다. 교장 선생님이 그 페이퍼의 어느 부분이 음란한 건지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이 음란한 글 네가 썼니? 교장 선생님 그 페이퍼의 어느 부분이 음란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다! 저 선생님께서 아주 잘하시는 사실 외에는 저도 걸로 쓰지 않았습니다. 난 그 아이 없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그 애는 죄를 지었어. 걔는 이제 단단히 알게 될 거야. 엄격한 규칙과 원칙들, 또 어떤 상황이라도 순응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말이야. 가마오는 기독교적 사고와 행실을 발달시켜주는 곳이야. 그 애는 이제 행동에 있어서 본성이 아니라 규칙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될 거야. 더 끔찍한 사실은 멜키어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야. 그리고 그 페이퍼에서 볼 수 있듯이 멜키어는 자신이 하는 짓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걔 저질렀어. 본인을 더럽히고 그 불쌍한 여자를 망쳐놨어. 그러니까 말해봐, 괜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당신 뜻대로 하지. 가마을. 교장 선생님 아니! 귀중한 시간을 내서 너에게 선의를 베풀어 보여주신 선생님들 나의 존엄성에 대해서 조금도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 세계 질서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는구나.
멜키어 가보. 멜키어 가보! 네.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거 네가 썼니? 이거 네가 썼어? 네. 참 평화롭고 좋다. 태야, 너랑 있으니까. 나도 한쌤. 오늘 같은 저녁엔 말이야. 난 종종 직책이 덮고 희귀한 교수가 된 미래를 상상해. 책이 가득 찬 서재,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받는 위험과 직책을. 산책을 할 때면 아이들은 내게 손을 내밀고. 태야, 너 진심이야? 응, 왜? 정말이지 태야. 너 너무 감상적이야. 앉아봐. 잘 들어. 교수나 성직자들에게서 보는 경건하고 차분한 표정은 다 연기야. 그들도 질투, 분노 같은 감정과 또 욕망을 느끼지만 애써 감추는 거야. 날 믿어.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야. 모리스처럼 현재 상황에 굴복하거나 멜키어처럼 황지풍파를 일으켜 퇴학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이 유리해지길 기다리면서 제도가 자기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거는 방법이 있어. 나처럼 미래를 우유가 든 그릇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휘저어 우유를 버터로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유난 떨다 우유를 쏟고 좌절하지. 하지만 난 고양이 같아. 그냥 거품만 걷어내고 마시거든. 필요한 것만 챙기고 불필요한 노력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야, 태야. 이제 알겠지? 거품만. 그래, 한쌤. 우린 그냥 마시자. 너 웃는구나. 뭐야, 한쌤? 태야,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지금을 되돌아보면 오늘 밤 믿지 못할 만큼 아름다울 거야. 한쌤. 그런데 안 지금은 될 거 없잖아. 오늘 집에서 나올 땐 난 우리가 그냥 얘기만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싫어? 후회되니? 아니야, 쌤. 난 널 좋아해. 그 누구보다도.
벤들라에게 사랑하는 나의 벤들라,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를 빌어. 편지를 참 많이 썼지만 너에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이 편지가 너에게 닿기는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벤들라, 보고 싶어. 이 끔찍한 곳을 벗어나 너를 다시 안아볼 수만 있다면. 의사 선생님 말씀에 구토가 곧 멎을 거래. 곧 회복될 거라고 그러셨어. 엄마, 의사 선생님하고 밖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별말 안 했어. 이 병에 걸리면 빈혈 증세도 있다고 그러더라. 엄마, 제 병의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입맛이 돌아오면 고기와 야채를 가리지 말고 많이 먹어야 할 거야. 아닌 것 같아요. 전 알아요. 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밴들라,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니? 너 죽으면 안 돼!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야, 밴들라.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왜 이제껏 숨긴 거니? 솔직하게 얘기해라, 밴들라. 네? 그게 무슨... 부인하지 마라, 밴들라. 너 임신했잖니? 네? 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넌 결혼하지 않았어. 그게 문제란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니? 밴들라, 밴들라, 너 왜 그랬어? 전 모르겠어요. 엄마,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사랑한 사람은 없었는데요. 오직 남편만을 사랑한 적도. 그 남자애가 누구니? 그 남자예요? 그렇지만 지금 무슨... 그거? 어떻게 그게? 난 그냥 그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걔를 안아주고 그냥 가까이 함께 있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엄마! 왜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16살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어떻게 그런 걸 말하겠니? 잘 어신 네 외할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그대로 너에게 해준 것 뿐이야. 밴들라, 걔가 누구야? 게으르고 치여슈니츠? 한센릴로? 모리츠 슈티펠? 멜키어 가보? 밴들라, 멜키어 가보야?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괜찮을까요? 우리의 어머니,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할 겁니다. 좋아요. 베르크만 부인, 이젠 저희에게 맡겨주시죠. 끝나고 뵙겠습니다. 자, 벤들라 베르크만, 너무 걱정하지 마렴. 내 일을 잠시만요. 엄마하고 다시 올 거예요. 엄마!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그러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조심 좀 하지 그랬네. 저 안 할래요.
일세, 난 가마원에서 탈출해 여러 날 동안 도망다니다가 이제야 드디어 동네로 돌아왔어. 그동안 잡히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오래 걸리긴 했지만 덕분에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저런 멜키요. 일세, 우리의 옛 우정을 생각해서 부탁 하나만 들어줘. 오늘 밤 교회 뒤 공동묘지에서 나와 만날 수 있도록 밴들라 좀 데려와줘. 아무도 모르게 꼭 몰래여야 돼. 교회 뒤 공동묘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밴들라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 제발 부탁해, 일세. 그럼 기다릴게. 멜키오, 가보봐. 아직 못 들었나 봐. 밴들라를 기다린대. 멜키오, 너무 불쌍하다. 밴들라가 불쌍하지. 이거 진짜 웃기네. 평생을 교회에서 도망 다녔는데 결국 교회 공동묘지에서 여길 다시 오게 되다니. 모리츠, 세상은 널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세상이 날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거야. 밴델라도 내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도울 거야. 있잖아. 아무도 밴든다랑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우린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훗날 생길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니 꼭 지켜봐줘, 모리츠. 사정이다. 깜깜하네. 이렇게 작은 무덤들이, 그리고 여기 새 무덤이 있네.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받을지어다. 1878년 5월 5일 출생, 1895년 10월 27일 빈혈로 사망. 여기 하나님 안에 밴델라 베르크만.
여기 하나님 안에 엔들라 베르크만이 잠들다. 엔들라. 엔들라까지. 아니야. 아니야. 엔들라. 엔들라. 네가 알던 그 사람들 길도 잃고 여전히 네 뒤에서 걷고 있어. 글쎄. 네가 상처 준 사람들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몰라. 맞아. 맞아. 내가 바보였어. 글쎄. 난 추방당했어.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던 애들은 무덤에 갇혔어. 고상한 노력들이 도대체 다 무슨 소용이야. 맞아. 어른들 말처럼 타락한 결국 난 그냥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인 거야. 멜키어! 그 애들은 모두 용서한다고 말해주고 싶을 거야. 넌 알잖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다고 말할 때 마음이 채워진다는 거. 그때 비로소 온전히 너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 그 애들을 여기에 내 뒤에 그렇게 남겨두고 멜키어. 내가 어떻게 떠나? 그 애들은 여전히 길을 잃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글쎄, 난 못하겠어. 네가 가진 슬픔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고향에, 우리의 집에. 웨토리어도 난 너의 슬픔을 믿어, 멜키어. 멜키어, 넌 알잖아. 아직 찾아야 할 게 많다는 걸. 또 다른 꿈. 네가 품게 될 또 다른 사랑. 우린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길어. 네가 가는 길 위에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라진 게 아니야, 멜키어. 잊지 않을게. 함께 걸을게. 너희의 이름을 불러줄게.